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1 행동주의 학습, 챕터 10에 이어서 행동주의 심학습 갑니다. 그만큼 행동주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최고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의 근거, 모든 행동은 관찰 가능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행동주의의 근거가 됩니다.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거 하면 행동주의 이론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행동주의의 이론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결과, 행동의 변화, 학습, 훈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의 자극을 받는 유기체다. 좋은 환경을 받으면 좋게 되고 나쁜 환경을 받으면 나쁘게 된다 이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근데 유전도 서로 상호작용하더라. 인간의 행동은 타고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 이거 말장난하기 참 좋아요. 행동주의는 유전은 관계가 없고 환경의 영향만 관계가 있다라고 또 살짝 뒤집으면 또 혹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된다라고 보니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을 강조하지만 이 행동의 근본은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다. 서로 상호작용, 찌찌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요. 살아있는 유기체 행동은 수정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수정될 수 있다. 수정될 수 있으니까 교육하고 학습하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학습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측정 가능한 행동, 관찰 가능한 행동, 직접 관찰할 수 있거나 또는 관찰할 수 없는 것도 행동주의의 근거가 된다. 또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꿔요. 그러면 직접 관찰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걸려 들어가거든요. 직접 관찰할 수 있거나 측정 가능하거나 보이는 거, 관찰 가능하거나 그런 것만 행동주의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말장난입니다. 여기서 유전과 환경이 중요하지만 아동 발달에서는 행동주의 활동에서 아동 발달에서는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보다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 아동 발달에서는 유전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건 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한다. 그렇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아동에서는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 없어지는 거죠. 자발적 회복. 소멸로부터 상당 기간 좀 한 다음에 다시 떠오르는 거. 자전거 타기 기억나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택 공고 놀란다. 자극 일반화. 이런 것들이 진짜 현장에서 직접 시험 문제입니다. 조건화가 완전해지면서 다른 유사한, 다르다, 변별. 자주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 반응이 증가한다. 민감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시된 반복 습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화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민감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아흥 무섭죠. 그럼 어머 이렇게 할 때 민감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이 증가한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반응에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면 막 더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민감화, 예민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한다 그러면요. 호랑이가 나타날 때보다 고함을 치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파블로프 개실험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 뽕으로 나와야 돼요.
먹이가 있고 침이 있고 종소리가 있다. 아무것도 없이 자극을 안 줄 때 그냥 땡땡땡 소리 나는 종소리는 뭐예요? 여기는 아무런 자극을 안 줬으니까 이건 중성 자극이다. 먹이 그 자체는 무조건 자극이다. 무조건 자극을 보고 침이 질질 흘렸다. 이건 뭐예요? 무조건 반응이다. 근데 여기서 조건을 걸었어요. 파블로프가. 먹이를 줄 때마다 땡땡땡 조건을 거니까 종소리는 뭐예요? 조건 자극이다. 땡땡땡 줌을 틀 때마다 자동 뽕으로 침이 질질 흘리더라. 조건 반응이다. 이렇게 흐름을 가지면 이 흐름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 또 반복적으로 했고요. 좋습니다. 파블로프 뭐 종소리 나왔고요. 웰페 뭐 음라우트 쳐서 독일어로 웰페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이것도 고전적 조건. 고전적 조건 형성은 불안감소 기법이에요. 불안감소 기법 또는 공포를 줄이는 기법, 불안 공포를 줄이는 기법이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주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불안을 조절하는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 첫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번째, 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점점점 불안이 해결되면 또 단계를 올리고, 또 해결되면 단계를 또 올리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더라. 이 3단계 불안감소 기법, 체계적 둔감법, 불안감소, 고전적 조건 형성. 이게 세 가지가 쓰리고로 째찌뽕 들어가야 됩니다. 왓슨 망치 소리로 힌지돼서 공포 반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쥐새끼 이용해서 무서워서 짹 소리 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공포 반응 나면 왔어? 공포가 왔어? 왓슨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사용해서 환자의 고소공포증을 치료한다. 고소공포증, 가상현실 노출 치료, 로스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접의 원리입니다. 조건 형성의 과정에서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보다 시간적으로, 조건 자극이 뭐예요? 조건을 걸어서 종소리죠. 종소리는 무조건 자극, 먹이를 할 때 동시에 여기서 찌찌뽕 또는 약간 앞서서 줘야 그만큼 효과가, 조건이 잘 걸린다 이겁니다. 드라이브가 잘 걸린다. 이걸 근접의 원리. 가까이에서 종치고 먹이줘야 서로 효과가 있다. 근접의 원리. 강도는 처음 제시하는 것보다 나중에 제시하는 거 강도의 원리. 이건 상식이죠. 일관성의 원리.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것보다 일관된 자극. 계속 종만 땡땡땡 치는 거. 일관성의 원리. 반복 계속 주는 거. 계속성의 원리.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 앞에서 제시하는 거 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거 지연 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흔적 조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기에 앞서 조건 자극을 제시해서 처리한다. 흔적을 낭비한다. 흔적 조건 형성.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형성 과정 중 도출된 언어 강화입니다. 강화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죠. 소거, 조건 자극이 더 이상 조건만을 그런 일부터 실험을 소거, 없애주는 겁니다. 저지하는 거, 근접성,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의 간격, 이걸 근접성이라고. 어떤 조건 형성이 다른 조건 형성을 방해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종을 땡땡땡 치는데 옆에서 차 소리가 빵빵빵, 차 빼.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자극과 반응 사이 연관성, 수반성. 조건 없이 노출된 어떤 자극의 경우 나중에 접근하려고 해도 어렵게 된다. 잠재적 억제. 노출된 어떤 자극의 경우 이미 훈련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건이 안 걸린다. 잠재적 억제.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죠. 스키너다라고 보시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내용의 조직에 있어서 내용의 여러 요소가 계속해서 반복됐다 이런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 용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반복됐다라고 하면 계속성의 원리. 이게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든지 아니면 의미가 똑같든지 그런 걸 찾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반복 해석이지. 계속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요. 근접성의 원리. 학습 내용의 파지, 기억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 곧바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계를 맺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야, 학생이니까 그렇죠. 여기 학생 그렇죠. 피자 먹을래? 피자 먹으면 콜라가 생각나는데 콜라 생각나지? 아, 그래요. 피자 먹을 때는 콜라가 생각나지? 이렇게 서로 하여튼 연결짓는 걸 이렇게 서로 곧바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까지 콜라가 생각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를까? 피자지! 이렇게 하는 거. 근접성의 원리. A, B, C, D 그렇게 해야 기억이 잘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A, B, C 패러다임. A는 선행 요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 요건으로 환경적 자기에서 동기가 되고 행동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뭐 선행 요인, 행동, 결과 이걸 A, B, C 요인이다. 뭐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행동주의 왓슨 나왔죠? 왓슨 공포 나오면 왓슨이다. 손다이크 연합주의 나오면 손다이크 고양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반응하다가 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효과성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왓슨 공포 손다이크 연합주의 준비성의 법칙 주로 나오는 효과의 법칙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행동주의 기법 강화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했고요. 처벌도 나왔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강화 신호 맞죠? 강화도 고정 간격, 가변 간격도 이거예요. 변동 간격 똑같은 말입니다. 고정 비율, 가변 비율, 변동 비율이다라고 보고요. 강화물의 유형입니다. 1차적 강화물이죠. 무조건 강화 자극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강화물입니다. 무조건적 강화 자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에 의하지 않고도 강화의 효과를 가지는 거. 뭐 물, 음식, 과자 이런 건 학습에 안 되더라도 강화물이 된다 이겁니다. 2차적 강화물. 본래 중성 자극이었던 것이 다른 자극과 연결됨으로써 강화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2차적 강화물 효과라고 해서 뭐 미소, 칭찬, 토큰, 점수 이런 것들은 2차적 강화물이다. 그래서 1차적 강화물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의존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 강화물이냐 2차적 강화물이냐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불안감수기법 말씀드렸죠. 체계적 둔감법이다라고 보고요. 불안감수기법 3단계 근육이완 불안익의 목록 작성 체계적 둔감법이다. 홍수법 팍 터뜨리는 거예요. 불안이 있을 때 팍 터뜨려서 불안을 감수하는 거. 혐오치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제가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에게 술을 맛보도록 하는 동시에 전기 쇼크,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담배 필 때마다 전기 충격이 딱 디비는 거 혐오 치료다. 행동성 좀 나오고요. 행동 수정의 절차. 그래서 절차는 행동을 선정하고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하고 적용 행동의 증가, 부적용 행동을 약화하고 효과, 검증, 일반화 요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 눈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행동 조성이라고도 하고 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배변 훈련을 시킬 경우 가장 먼저 아이의 배변 욕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칭찬해서 행동 전체 칭찬을 해서 일단 행동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바지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변기에 앉게 하고
배설의 물을 내리게 하고 이런 단계별로 강화를 제공하는 거 이걸 행동 조성 조용이라 해서 우리 수술할 때 조용제 하죠 조용. 그래서 CT 찍을 때 그래서 각 층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단층 촬영한다. 조용술, CT, 조용제 뭐 이런 거도 관계가 있죠. 토큰 경제입니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토큰 보상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거. 변별 가려주는 거죠. 뭐 행동 연쇄화 이런 게 진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행동 연쇄라고도 행동에 대해서 일련의 순차적 반응을 분석한 순차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연결 과정. 연결은 뭐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 이어진다 연쇄화. 그래서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연쇄화. 고대화가 아니라 연쇄화. 그렇습니다. 고대화가 뭐예요? 족한 거예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냥 이렇게 밤에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저도 참 거시기 합니다. 미신적 행동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0일 챕터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럽시다. 10일까지 가봅시다. 야심한 밤에 인지주의 학습. 인지 뭐예요? 내가리 학습이다. 그래서 인지 근데 여기서 인지가 뭐예요? 사회인지예요. 대가리를 사회에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대가리를 잘 배워서 사회생활 잘해라. 이게 사회인지 학습입니다. 그래서 만두라 모델링 잘 따라서 해라 모델링 어떻게 잘된 사람 관찰해서 어떻게 따라서 해서 관찰학습 모방학습 모델링 만두라 이게 사회인지학습의 큰 틀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뭐 여기는 크게 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공부할 거요. 뭐 쭉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서 하면 여기 큰 틀 없고요. 좋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만들어 사회학습, 사회인지학습, 자기죠. 자기 만들어. 그래서 자기 강화, 자기 효율성, 자기 조절, 자기 감찰, 자기 효능감, 자기 만들어 사회학습이라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자기 효능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만들어. 믿는 마음이 없으면 관들어. 이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아 개념이죠. 셀프죠. 그래서 문제가 나야. 나 나오면 무조건 답이 자예요. 자기 나 나오면 뭐 자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조절,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인문학적으로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하여튼 자기 강조한 건 만두라 사회인지학습이다. 사회학습이라고도 하고 사회인지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호 결정은 서로 결정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로의 관찰학습 또 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집중하고 파지 기억하고 행동 산출하고 동기화한다. 행동 산출, 행동 시연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또 나왔죠. 자기 조절 학습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아주 스피드하게 강의 마쳤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혀가 발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